현재 9시 43분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양시장이 서서히 방향을 잡는데 서로 다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거래소에선 쌍끌이 매도 나오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약간은 좀 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감독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한교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연시 잘 보내셨나요? 네,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 작전명 종목으로 정했습니다. 종목. 네.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뭐 이런 말씀이세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가 이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장세고 이런 장세 속에서 지금 최근에도 종목들이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 일부 OLED 관련주라든가 일부 제약주라든가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결국엔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 싸움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종목적으로 작전명을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과연 어떻게 또 종목들을 선별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종목이라고 보시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 공개해보자. 4개입니다. 첫 번째 공포, 두 번째 하반경직, 세 번째 미미한 반등이고요. 마지막으로 성장주, 뭔가 기사에서 좀 본 듯한 단어들 4개가 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공포, 어떤 의미죠? 공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권시장이 이제 연초부터 급락장세 한번 나왔죠. 네. 연초부터 급락장세가 나오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들이 또 시장이 좀 막 움직여야 그때부터 안도하면서 종목군들을 매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연초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장 자체가 급격하게 밀렸었고 밀린 상태에서 하방 경직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치고 가지 못하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좋은 종목이 있어도 좋은 기회가 와도 주식을 매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도 배워산다를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포 심리가 큰 상태가 오히려 그렇게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세는 막연한 그런 공포감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위치고 그 공포감을 이겨내야 좋은 주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의미에서 공포를 갖지 말고 공포를 이겨내자라는 측면에서 공포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한번 썼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주변에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 상태, 투자 상태가 별로 좋지가 못한가 봐요. 그죠,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외람 때 말씀입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투자 심리가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 시장이 그렇죠. 좋아지면은 그때 가서 막 좋아져가지고 살려고 막 하는데. 메이저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또 전 프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공포스러워 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종목들을 매집을 하면서 시세 분출을 기다리는 이런 매매를 하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처럼 공포스러운 그런 위치가 오히려 무서워서 주식을 털어내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매집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포를 사라 이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 보시겠죠. 두 번째 하반경직은 코스피가 하반경직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1900선 이제 2000선 하단에서 지수가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작전 타임에 와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 장세가 맞아요. 이어지려면은 적어도 코스피가 하방 경직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시장의 틀을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밀리면은 코스닥 종목들도 같이 밀리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코스피 지수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하방 경직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종목군들도 개별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코스피 지수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이 구간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 공포감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제 중국 증시가 밀렸던 부분들은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대주주 지분 매각 철폐라는 그런 어떤 그 변수에 따라서 미국 중국 증시가 밀렸던 부분이고요. 경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중국의 지표가 부진합니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증시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크게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공포 구간들, 지수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이런 공포 구간이 오히려 유망주보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방은 경직되지만 그렇다고 강한 반등은 아닌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죠. 뭐 그렇죠. 재료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별로고.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코스피 지수가 치고 갈 만한 종목도 없고 그렇다고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수를 땡길 만한 그렇게 급등할 만한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조심스러운 상태에서 코스닥만 펑펑펑 날아가는 그런 장세는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 코스피가 안 빠지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가더라도 코스닥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장세.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실적하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상승폭이 커지는 네. 이런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수가 안정된 상태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괜찮을 거고요. 코스닥 지수보다는 그래도 종목이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도 급등보다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스닥 지수도 하방 경직이 나오고 미미하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종목 장세가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왜 작전명을 종목으로 잡으셨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주를 키워드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뭐 성장주도 많이 하시니까 네. 이제 아실 건데 일단 성장주는 뭐 이제 작전 타임 나오면서도 초반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주식이 지금 장세는 워낙에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가드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등치가 큰 종목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거래소 대형주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 이제 4분기 이제 어닝 시즌도 임박했기 때문에 거래소 대형주는 여전히 힘들어요. 힘든 상태고 결국엔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인데 네. 수익 가치보다는 성장 가치가 그렇게 많이 살아있는 종목이 무엇일 것이냐. 바로 이제 코스닥 종목 중소형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것은 이 종목에 성장 가치가 있고 수익 가치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방 경직이 나오는 장세에서는 이렇게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런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수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런 성장주들의 개별적인 랠리 가능은 충분히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코스닥 지수 700선 넘어가고 뭐 720, 30선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종목구들의 반등 흐름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자, 성장주들은 뭐 코스닥 700선 하단에서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더 용기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매집을 좀 해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시장을 보시는 이런 근거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 판단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략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뭐 전략은 뭐 간단합니다. 앞서 뭐 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대형주들보다는 이제 코스닥 종목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장세가 상대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데 코스닥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 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성장성과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 중국 업체들이 쫓아와도 그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아직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게 성장성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700선 하단에서는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 매집을 하셔야 되고요. 매집을 하시되 너무 분산하지 말고 성장 가치가 있는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매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차례 연초에 저희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이삭죽기나 한번 해볼까 그러시면서 낙폭과대주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이삭죽기 참 좋은 말인데요. 이 이삭죽기는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빠졌고 바닥이다라는 판단.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직은 움직일 조짐이 안 보이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조금씩 주식을 모아가는 걸 이삭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라든가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하는 것을 이삭죽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많이 빠진 종목들보다는 이미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중간 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중간 바닥을 찍고 성장 사치가 분명히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 네. 종목에 대해서는 이삭 죽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삭 죽기를 할 단계는 좀 지났어요. 이삭 죽기보다는 조금씩은 좀 긁어 담아야 돼요. 하나씩 담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네. 뭐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좀 더 이제 조금씩 적극적으로 좀 긁어 담아야 되는 그런 위치가 네.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섹터 좀 알려주세요. 성장 섹터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계속입니다. 바이오 제약주. 그리고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게 바이오, OLED, 전기차, 화장품 네 개였거든요. 맞나요?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이제 작전 타임 하면서 첫날부터 코스닥 종목주로 계속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비슷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는 지금 시초가 주가 흐름 자체 이제 지금의 이제 흐름 자체는 아직은 OLED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보다는 아직은 좀 약하죠. 이미 이제 작년에 시세를 냈기 때문에 중간 바닥을 찍고 다시 움직이는 과정들인데 가장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가장 주가의 어떤 성장 여력이 큰 종목이 여전히 바이오 제약입니다. 더군다나 바이오 제약은 아직은 주가 흐름 자체가 강하지 않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좀 마음 편하게 집중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바이오 제약이에요. 대신에 이제 OLED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랐죠. 오른 상태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OLED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들은 새해 올해 증권시장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올해 1년 내지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 어떤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OLED라든가 전기차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반면에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미 이제 충분하게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인데 어제 종근당이라든가 대웅제약 같은 맞아요. 이런 종목들 바이오시밀러 관련 주가 급등을 했고 또 신약 기술 개발한 종목 급등했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바이오 제약주들은 좀 올라올 겁니다.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규 상장이 되면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어제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제약주들로 이제 순환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이쪽에 어떤 반등 가능성도 열어놓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시장 흐름에 몸을 실으면 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작전명 종목이었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찾는데 좀 더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바이오제약, OLED, 전기차, 카메라, 모듈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세가 되는 섹터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 따라서, 투자 성향 따라서, 기간 따라서 어떤 정보는 나에게 약이 되고 하지만 또 어떤 정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해드리는 조언들은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은, 수익에 좋은 약으로 활용해보세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